안녕하세요. 강준호 공인회계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은 안전한 자산이고 주식은 위험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이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폐란 무엇입니까? 100달러 지폐를 생각해 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화폐는 종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종이 100달러짜리 종이를 100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100달러 종이 지폐를 찍어내는데 그 값은 얼마 안 될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달러도 아마 안 될 겁니다. 100달러 화폐를 하나 찍어내는데. 근데 여러분은 그걸 100달러라고 믿어요. 종이를. 그 믿음이 맞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과연 미래에도 맞을까요? 그 100달러가 정말로 100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불안합니다. 역사를 보면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1971년 전에는 미국 그러니까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금을 보유했습니다. 금을 일단 보유하고 그 가치만큼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어요. 종이를 프린트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1971년 이후에는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프린팅만 하면 돼요. 금을 보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프린팅하면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1달러짜리만 1달러 코스트라면 1달러 코스트로 100달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종이를 프린팅만 하면 되는데. 옛날에 한 유럽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자금 좀 빌려주라. 전쟁을 하는데 무기를 사야겠는데 돈이 없다. 그 부자가 말했습니다. 돈 빌려주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화폐 발행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부자가 말했습니다. 왕은 그때 절실했습니다. 지금 돈이 급했고요. 그러니까 알았다. 화폐 발행권을 줄 테니까 그러면 나한테 돈을 빌려다오. 그래서 그 왕이 결국은 부자에게 돈을 빌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 왕은 계속 그 부자에게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빌려서 이자를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그냥 돈을 프린팅해서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부자가 하는 게 있습니까? 종이만 프린팅하는데요. 근데 이자를 받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이건 실제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미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라고 해서 FRB라고 합니다. 이 기관이 정부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기도 하고 민간 은행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이 극소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되게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그러면 당연히 국가기관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관은 사설기관입니다. 이 FRB의 오너는 일부는 체이스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은행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또 어떤 그 오너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발표가 안 돼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정부는 돈이 필요하면 이 FRB에서 빌립니다. 그리고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 FRB에. 근데 한 나라가 화폐를 발행하는데 왜 사설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그거를 꼭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저는 이 구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가 화폐를 발행하는데 민간은행에서 민간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를 주고 화폐를 발행한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부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그러니까 1인당 부채, 전체 부채에서 인구수로 나눈 거겠죠. 그래서 1인당 부채가 대략 한 10만 불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1인당 10만 불 정도를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화가 10만 불이라면 1억 2천 정도, 그러니까 10만 불이면 1억 2천 정도 되죠. 근데 과연 이 부채를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미국에 현실적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에 들어가 보면. 저는 회계사니까 알아요. 월급 하루 늦게 주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근데 10만 불을 갚아야 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1인당 부채가 10만 불이 넘는데 근데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미래의 미국 달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갚을 능력은 없고, 그러면 달러가 과연 안전할까요? 최근 미국 신용평가기관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통의 일반 국민들은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거야 뭐 별로 상관이 있겠어요? 신용평가기관이 뭐 미국 신용평가를 낮췄다고 하는 게,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1등 국가인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미국의 신용기관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이 신용기관은 굉장한 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단체예요, 기관이에요. 일반 회사뿐만 아니라 정부, 모든, 그러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이 사람들이 뭐 미국의 신용등급을 그냥 이유 없이 낮추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위험하다는 것을 벌써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근데 일반 국민들은 끄떡하지 않아요. 뭔 소리지 저게? 그러니까 이게 벌써 아는 사람은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러니까 어떤 대처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달러는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만약 달러와 어떤 안정적인 주식 둘 중에 장기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란다면 저는 달러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차라리 주식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분들은 현금은 안전하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달러가 10년 뒤, 20년 뒤에 과연 여러분의 안전한 자산으로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항상 투자를 하십시오.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